사정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1446년 명정통 11년 축성공법 입거에 관한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 등의 상수문 이어서 1. 근련에 흉년의 재앙이 황해도가 더욱 심하여 신 등이 요사이 듣자옵건대 그도의 백성이 줄여 죽은 사람이 많아 하루 동안에 행인들이 보는 것이 너댓 명에 내리지 않는다 하오니 보지 못한 것이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전하여 듣는 일이 항상 사실을 잃는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의 말이 어찌 다 거짓말이겠습니까? 각 고을의 수령들이 견책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않고 감사와 경찰관도 또한 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의 경차는 밀고리가 푸르면 장차 익는 줄 안다는 말이 사람의 입에 오르고 있사오니 대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굶주리고 사망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별히 대신을 보내어 감사, 경찰관, 수령과 서로 접촉하지 말고 민간에 출입하여 끝까지 찾고 고루 물으면 비록 숨기고 가리는 것이 있더라도 거의 그 대강은 알 것입니다. 1. 공법의 설치는 뜻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자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오나 그 행사의 자취를 더듬어 보면 불과한 것이 많이 있어서 시험하는 것이 겨우 2해를 지났는데 백성의 원망과 탄식은 날로 깊어집니다. 그년에 한제가 계속하여 흉년이 더욱 심해서 소출을 전부 내더라도 오히려 세를 충당하지 못하여 재산을 다 팔더라도 힘이 지탱하지 못하여 의창의 환자쌀을 얻어서 세에 충당하는데 만일 한 석의 세를 바치려면 환자 한 석에 반드시 2마를 보태야 겨우 그 수량을 채우게 되고 도중의 비용은 또한 그 속에 들지 않습니다. 관에서 얻어내어 관에 바치고 추수 뒤에 헛 환자만 갚게 되오니 창구를 치료하느라고 살을 깎는 것 같아서 원통한 것을 고사할 데가 없습니다. 금년에 이와 같이 같고 명년에 또 이와 같아서 빈궁과 공고가 점점 쌓여서 배나 증가되니 어느 때에 소생하겠습니까? 지난해에 하도 백성이 북을 쳐서 하소하여 답험을 행하기를 바랐는데 경찰관을 전의하여 보내어 재상을 살피게 하였으나 경찰관이 된 자가 성상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못받지 아니하여 재상이 비록 많으나 전례에 핑계하여 조금도 살피지 않고 국가에서 다시 그 법식을 정하여 이문에서 경계하고 신칙하오나 오히려 다시 전과 같아서 백성이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꺾어 눌러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혹수령이 법에 의가하여 다투어도 또한 듣지 않고 전혀 베어 거두지도 못하였는데 징념하는 것은 전과 같으니 결실은 없는데 새는 있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이요 백료가 함께 아는 것이요 전하께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법한 처음에는 오히려 이러하거늘 입법한 처음에도 오히려 이러하거늘 만류의 패단이 장차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시 상탁하여 그 패단을 구제하소서. 1. 이목의 관원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여서 시정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를 모두 자임하고 물망이 쏠리는 것이니 이 직책에 있는 자가 누가 갖고 면례하여 스스로 분발해서 국가의 위임한 뜻을 저버림이 없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오나 대승의 언론을 보면 무리에 쾌하지 못한 것이 잘못 있습니다. 신등이 일찍이 그 까닭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에 당하여 대승에서 이를 말하는 법이 반드시 온 자석에 있는 사람이 함께 허락한 연후에야 감히 위에 아래고 한 사람이라도 불과하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빼앗지 못하며 만일 반드시 말하고자 하면 그 불응하는 자를 반드시 탄핵하여 쫓아내어야 하니 대저 동료를 탄핵하여 버리는 것이 일의 평상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여 하는 것입니다. 매양 말하고 싶은 것을 진달하려면 반드시 먼저 동료를 버려야 하니 다만 그 분분함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는 계책에도 실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교대하기를 기다려서 감히 먼저 발하여 위태한 사기를 시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대관은 대사은 이하 6사람이고 성랑은 좌사관 이하 7사람인데 가령 한 사람이 말을 하고자 해도 2사람이 불응하면 그만이
두니. 이것은 두어 사람이 용렬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요. 두어 사람이 말을 하고자 해도 한 사람이 불응하면 그만두니. 이것은 한 사람의 용렬함 때문에 두어 사람이 그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관을 둔 것은 사방의 눈을 넓히고 사방의 총명을 통달하자는 것인데 지금 도리어 이와 같으니 어찌 언관을 설치한 근본 뜻이겠습니까? 대개 사람의 소견은 같지 않으니 예전에 대신이 조정했음에 언론은 반드시 서로 같지 않으나 오직 숨김이 없는 것은 직책을 폐한다는 비난을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의 눈을 들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데 어째서 이목의 가까운 직책만이 도리어 인순 고루의 패습에 구애되어 반드시 동일하기를 요구하고 총명이 옹패되는 조짐은 근심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특별히 영갑을 만들어서 대선 관원이 이를 말하는 데는 여러 의논이 같고 다른 것을 구애하지 말고 말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각자가 조목조목 진달하는 것을 허락하고 하고 말하지 않는 자도 또한 비염하지 않게 하면 그의 뜻 있는 선비가 스스로 말을 다 할 수 있어서 언노가 더욱 열릴 것입니다. 1. 수령은 백성과 친하는 관원이어서 백성의 휴척이 매여 있으므로 국가에서 육교의 법을 세운 것은 그 직책에 오래 있어서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평하고 청렴한 자는 항상 적고 용렬한 자는 항상 많은데 용렬한 자가 인연과 요행으로 오래 그 직책에 있어서 마음대로 탐호를 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관에 모아 혹은 회로를 행하고 혹은 자기 재산을 경량하고 이웃 고울과 서로서로 증류하기까지 하여 후한 보상을 받는데 세상에서 그것을 손을 바꾼다고 합니다. 심한 자는 공공연하게 대낮에 제 집으로 실어 가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나 감사의 이목이 한계가 있고 부민의 고수는 그 많은 법이 있는데 게다가 온갖 교활한 꾀로 치밀하게 막고 교모하게 가리어 간사하고 교활한 형제에게 탈로가 날 수 없으니 탐욕이 날로 방자해져서 6년의 오랜 동안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좀먹으니 부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비록 살갗을 벗기고 뼈를 찢빠시더라도 고소할 데가 없으니 말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근년 이래로 이 표단이 더욱 심한데 수령은 육기의 법과 부민의 고소를 금하는 법이 이미 고칠 수가 없으니 만일 적발하는 방법이 없으면 백성이 병을 받는 것이 어느 때에 그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특별히 대신을 명하여 때없이 발하여 보내어 아맹하며 규찰하면 간복한 것을 다 알아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탐하고 사나운 것이 저절로 그치어 믿을 바가 있을 것입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비근하기는 하나 또한 실상 이치가 있습니다. 형옥이 잘못되면 논망을 부르는 것이 더욱 급하니 상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년에 법관이 대개는 모두 강명하다는 이름을 얻으려 하여 평반을 힘쓰지 않고 먼저 죄가를 베풀어 협박하여 그 속에 몰아넣고 만일 승복하지 않으면 고신을 가는데 이 기풍이 이미 이루어져서 비록 인자한 마음이 있는지라도 홀로 다르게 할 수 없어서 사대부 이하는 만일 한번 연루 채수되면 면한한 자가 적으니 그 사람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례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부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미련한 백성이겠습니까? 옥사를 의논할 때 이르러 혹 경하게 할 수도 있고 중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차라리 중하는 데에 실수한다 하여 사정이 비록 가긍하여도 반드시 법에 두고 비록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아직 중한 편을 쫓아 상자를 입는 자료를 삼습니다. 그러므로 계하는 날에 상자를 입지 못하면 억울함을 품고 원통함을 일컬으니 이것이 실상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평의 직책은 그 불평한 것을 평하게 만드는 것이니 어찌 사람을 고의로 죄에 끌어넣어서 군상을 말감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기풍을 자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들으니 도용과 유용에 속하는 것을 바치게 된 자가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바치지 못하는 자와 도망 중에 있어 옥사가 성립된 자는 모두 그 족속에게 받아들여 비록 소원한 족속이라도 의뢰 모두 면하지 못하여 공예가 서서 독촉함에 앉아서 재산을 탕진하고
온 집안이 원통하게 울부짖으니 벌주고 징계하는 것이 죽은 것은 아니나 백성이 극도로 병이 드니 이것도 또한 사람의 원망이 작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옵건대 비록 죽을 죄를 당하더라도 부자 형제간에는 오히려 서로 미치지 않거든 하물며 벌주고 징계하는 죄로서 친족에게 미치어 소원한 사람에게까지 이르니 어찌 이치에 합당하겠습니까? 만일 집이 가난하거나 도망 중에 있는 자를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징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친족은 무슨 죄로 또한 이 화를 견딥니까? 죄 있는 사람을 징계하려다가 도리어 죄 없는 친족에게 넘쳐 미치는 것이 가합니까? 비록 그 친속을 징계하더라도 범죄한 자가 무슨 징계가 됩니까? 이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기 심한 것입니다. 또 들으니 무릇 도적의 작물을 관가에 몰수하여 주인이 있으면 주고 주인이 만일 나타나지 않으면 관가에서 스스로 쓰니 이 때문에 아전이 간악한 짓을 하여 그 본주인이 오더라도 물건이 욕심나면 부정하게 저지하고 억제한다 합니다. 또 작물을 추색할 때는 당하여 도적이 거짓 혐의 있는 집을 가리키면 법관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물을 끝없이 독촉하여 거짓 물건을 수취하여 다시 분간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이 도적의 입을 두려워하여 도적이 비록 인근에 있어도 감히 고하여 잡지 못한다 하니 이것은 또 법관이 도적을 도와서 백성이 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세한 일을 낱낱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또 법관이 여러 가지 속을 받는 것, 작물을 몰수하는 것을 모두 거두어 쌓아서 점심과 잡비의 용도로 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를 부려 그릇 옥사를 의논하는 자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하여지니 어찌 법관이라고 이름하여 친히 임하여 몰수하고 앉아서 도적의 작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신등은 원컨대 모든 속을 받는 것과 몰수한 작물을 일전 이상은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유사에게 돌리고 법관의 수용하는 물건은 별도로 구처하면 법관이 사사 물건으로 보지 못하고 아전이 관계를 부리는 자가 차츰 줄어들어 백성의 병폐를 받는 것이 크게 감하여질 것입니다. 1. 모든 복명출사의 행차는 폐단하는 것이 적지 않으니 비록 풍년에도 마땅히 줄여서 보내야 할 터인데 하물며 흉년을 당한 때이겠습니까? 기근은 거듭 닥쳐왔는데 사명은 끊이지 않으니 우주는 분명히 지치고 이민은 공업에 곤하며 영로는 날로 졸잔하여지고 민폐는 날로 심하여지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신들은 원하옵건대 모든 급하지 않은 사명을 더욱 정지하고 생략하소서. 또 대신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패단이 더욱 배나되오니 한번 채찰사가 순찰을 나가면 추종의 번잡과 접대의 비용으로 한도가 떠들썩합니다. 양계 채찰의 사행 같은 것은 더욱 줄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엎드려 재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예전 법을 좇고 분경을 일삼지 않는 것은 제왕의 창성함을 수성하는 중도한 방도입니다. 국가에서 제도와 법령을 창립한 것은 본래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유족하게 하여 연익을 도모하며 만세를 위해서 큰 계책을 세운 것이니 그 뜻이 대단히 성합니다. 의당 한 법이 있으면 하나의 이익이 생기고 한 제도가 고쳐지면 하나의 해로움이 제거되어야 할 터인데 건년 이래로 한 법이 처음 쓰면 사민이 모두 원망하니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찌 국가의 뜻을 받들어 이어나가는 자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솔한 패단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가만히 보건대 역대 새 법이 서는 데에 있어 그 새로 선법이 임금에게서 나왔으면 대신이 비록 그 패단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직 이어받아서 영합하기만 힘쓰고 감히 논박하여 알지 못하며 대신에게서 나왔으면 여러 관료들이 비록 해가 되는 줄을 아나 또한 모두 억지로 찬동하여 감히 이론을 하지 못하고 말하는 책임을 맡은 자까지도 또한 모두 풍지를 받들어 관망하여 이동이 서지 못하며 또 사명을 받들어 사방에 순방하는 자도 또한 모두 먼저 입법한 대신의 의향을 품하여 그 법을 성립시키려고 힘써서 아부하고 받들어 순종하게 여념이 없고 입대할 때 미쳐서 여염의 소민들이 모두 편하게 여기니 오래되면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그 대답하는 것을 듣고 분명히 행할 수 있다 하여 생각하기를 이 법이 과연 좋아서 묻고 의논하는 것이 모두 일치되었다 하니 어찌 다시 백성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과 먼 지방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알겠습니까? 비록 그 법이 편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다시 입법한 자에게 해부하여 그 가부를 결단하게 하니 어찌 자기가 세우고 기획한 것을 그러다 하고 타인이 말하는 것을 옳다고 하려 하겠습니까? 이에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아서 새롭고 교묘한 것을 힘써 구하여 조목을 증가하여 만들어서 서로 이익과 편의를 진달하여 더욱 망령된 말로 현혹시켜 반드시 행하고야 말 것을 기약하고 이미 시행한 뒤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름다운 계획과 아름다운 방책을 우리 임금께 고하였더니 말하면 듣고 계획하면 좇아서 능히 일대의 대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뜻을 말하는 선비도 또한 임금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이미 전일하여 공박해서 의논하기 어려운 것을 보고 비로소 혀를 붙들어 매고 감히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투어 매개하여 아래였기를 일삼아서 다투어 서로 창화하고 부동하여 세법의 시설이 부산스럽게 함께 일어나서 패단이 백성에게 미치고 원망은 위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장록을 누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방의 제의가 일어나며 이르러서는 아뢰지 않고 말하기를 천변도 들어올 것이 없고 남의 말도 근심할 것이 없으며 조정도 본받을 것이 없다 하니 이것은 실로 후세에 경계할 일입니다. 대저 법이 처음 쓸 때는 그 제도를 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것 같으나 시행하여 본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많으니 마땅히 성경하여 여러 사람 꾀를 널림으로써 배단이 없을 것을 일키 생각한 연후에 세우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불가한 것이 있다면 논박하여 폐지하는 것이 가합니다. 비록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유족하게 하여 한 가지 폐단도 말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점차로 행하여 백성의 심정을 편안히 하여야 하겠거든 하물며 폐단이 없지 못한 법을 가지고 반드시 한때 병행하려고 하는 것이 가합니까? 오늘날 사방의 백성이 하나도 편안한 자가 없으니 비유하면 사람의 일신의 사지가 모두 마비한 것 같으므로 괴기를 부르는 것이 이것으로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릇 이 몇 가지의 패단의 사람이 지혜 있고 어리석음을 막론하고 알지 못하는 이가 없어서 마음에는 분격하지만 한마디 말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대신을 거스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대부는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천정을 쳐다보고 탄식하나 감히 말을 못하고 서민은 기한에 시달려 메마르고 야위어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나 고할 데가 없습니다. 만일 이 법들이 이미 시행 조치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다 하여 반드시 행하려고 한다면 두어 세대 뒤에 생민의 병폐가 날로 증가하고 달로 더하여 부유한 집이 다 없어지고 국고가 또 고갈될 것이니 불행하게 다시 수년의 흉년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신등은 두렵건대 새가 궁하면 쫓고 짐승이 궁하면 핥히는 것인데 파리한 자는 장차 구하게 뒹굴겠지만 장건한 자는 일어나서 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무리가 휘파람을 불어 모이는 것이 장차 향곡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깊은 견심인데 말하고 의논하는 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세 태평의 계책을 세웠다 할 것이니 말을 하면 가위 통곡할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이 지극한 심정을 살피시어 우선 이 수년 동안은 안정을 힘쓰시어 모든 정지할 만한 법은 일체 모두 정파하여 민정을 위로하고 천심을 순위하시면 이것이 신등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신등은 다시 생각하기를 천근한 말을 살피고 나무꾼에게 묻는 것은 성왕의 미덕이요 치체의 좋고 나쁜 것은 실로 언론을 통하고 막힘에 매여 있습니다. 만일 고든 말을 가지고 이름을 바라는 것이라 하거나 바른 의논을 가지고 오할하다 하거나 혹은 논변을 휘둘러 말하는 자를 비난하면 누가 감히 뇌정의 위험을 범하여 심중에 있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공통된 근심입니다. 지금 다행히 숨기지 않는 조정을 만나서 감히 미치광이의 말을 진달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다시 듣기를 좋아하는 도량을 넓히시어 더욱 진언하는 길을 넓게 하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정부를 불러 의논하였다. 정부의 쌀이기를 관간한 말은 취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니 이에 정부에 하교하기를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삶을 유지하지 못하니 사람의 일이 다하지 못함이 있는가 두렵다. 지금 축성과 공법과 입건은 모두 큰일인데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니 그 사이 어찌 원망과 탄식이 없겠는가. 왕급을 참작하여 백성의 원망을 사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마련하여 아래라 하였다. 집이 정창성 계전에게서 상소 초고를 빌려보고 인하여 초고의 뒷면에 옛사람의 시를 쓰기를 함께 노는 영주는 얼굴이 어찌 그리 두터운가. 죽지 않은 간유는 뼈가 이미 차다 하였는데 어떤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함께 노는 영준이라는 것은 김문을 가리킨 것이라 하였다. 김문이 처음에는 상소의 의논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배반하였다. 죽지 않은 간유라는 것은 혹 당세의 새 일의 계책을 세운 대신을 가리킨 것인가 한다. 옹패는 임금이 총명을 가리우며 분명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게 분주하며 분경은 뒤 엉클어져서 고치는 것이고 연익은 조상이 자손들의 안락을 위해 도와 편안하게 함이며 관간은 뜻하는 바는 크나 행함이 없이 소홀하고 거칠음을 말한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강변과 멀리 떨어진 곳의 거민은 입보시키지 말게 하다. 의정부 주하 찬성 황보인이 청하기를 평안도 여연의 성파리, 강계의 어을외리, 청림의 백려자, 삼승리 등지는 강변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거민들을 입보시키지 말고 그대로 살게 하여 안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현 옹주가 빈전에 진향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의 축성 공법 입구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교지를 받자 왔는데 평안도 함길도는 문정의 첫머리에 있으니 행성을 쌓는 것을 급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풍년과 흉년을 따지지 않으며 재력을 헤아리지 않고 매년 백서를 역사시키면 사공이 중도에서 폐지되게 되니 매우 염려됩니다. 본도 백성을 번을 나누어 교대하여 쉬게 하고 점차로 축주하되 만일 흉년을 만나면 그 역사를 정지하고 강원도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유망하는 자가 서로 끊이지 아니한데 근래에 더욱 심하고 또 역사에 나오는 도정이 매우 머니 인민이 부성하여질 때까지 역사를 시키지 말고 그 나머지 각도의 연변 각 고을 각진의 성은 거의 다 쌓았으니 내지의 여러 성은 아직 정지하게 하고 소보도 또한 축조하지 마소서. 양계 입거시키는 것은 강력이 넓고 노는 땅이 또한 많아서 본도의 인민만 가지고는 채우기가 어렵사오니 이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범죄하여 입거시키는 것은 제외하고 평민을 입거시키는 것은 일체 모두 정지하는 것이 편하며 양계와 각도의 서로서로 유의한 사람들은 각각 원래 살던 곳으로 환분시키소서. 공법은 전에 양전할 때 혹은 비옥한 것을 척박한 것으로 하고 혹은 척박한 것을 비옥한 것으로 하여 등급을 나누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고 매년 답험할 때 관리의 보는 바가 가지 않아서 혹 적당함을 잃게 되고 위간 서원 생리가 연주를 타서 용사하여 다만 자기가 도둑질하였을 뿐 아니라 제 마음대로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하여 부유한 자는 세가 경하고 가난한 자는 세가 중하니 이것이 여러 해가 된 큰 폐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새로 정한 분육 등제를 행하여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하나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갑자기 시행할 수 없고 비록 하삼도에는 이미 공법을 행하였으나 절목이 또한 소략하여 감히 거행하지 못하니 역시 아직 정지하고 그대로 전날에 3등으로 나눈 밭을 가지고 해를 5등으로 나누어 세를 정하면 중도를 잃는 폐단이 없어지고 세를 거두는 경중이 거의 적당함을 얻을 것입니다. 행할 만한 절목을 전제 상정서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제감의 겸부정 겸주부를 혁파하고 전운색을 회복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래기를 일찍이 전운색으로 어염색에 붙였는데 지금 이미 어염색을 파하였으니 청하건대 전운색을 회복하고 또 사제감의 겸부정과 겸주부 또한 어염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오니 모두 다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4일 심리 네 번째 기사 흉년과 가뭄으로 갑사 700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놓아보내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래기를 걸려내 연년이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 또 가문이 국용과 군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번 갑사 내에서 700인만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놓아보내고 총통위와 충순위도 또한 모두 놓아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4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동학정 기를 평안도 희천군에 안치하다.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동학정 기가 왕비의 승하하신 것을 듣고도 조금 더 슬퍼하는 모양이 없어 주군에 횡행하여 임천공주 수원의 관계를 간통하여 슬픔을 잊고 욕심대로 하였으니 죄가 장유십의 도 1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도영과 장형은 그만두고 평안도 희천군에 안치하였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2영 진의 성군에게 봉족을 주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래기를 한량으로서 갑사가 된 자는 그 가풍의 실하고 부실한 것을 조사해서 취재하여 충차하기 때문에 봉족을 주지 않지만은 12와 영 진의 성군을 오고 삼상으로 다시 시점하여 직을 주었기 때문에 가풍의 실하고 부실한 것을 처음부터 분간하지 않았으니 만일 한량 갑사의 예에 의하여 봉족을 주지 않으면 원망이 없지 못할 것이니 솔직 4명 이하는 종전대로 봉족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영릉에 수릉군을 따로 배속하지 않게 하다. 의정부의 사례기를 영릉이 헌릉의 도구관에 있으니 수릉군을 따로 정하여 배속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휘덕군 영릉직에 각각 2사람씩 두다. 능직이 각각 2사람씩을 두었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왕비 졸곡 전에 시제를 지내지 말게 하다. 여자의 사례기를 삼가 얘기를 상고하면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의 상복을 벗은 뒤에 선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라 하였으니 비옵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대행 왕비 졸곡 전에는 대소신료가 시제를 지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6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도적을 체포할 것을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이르다. 내가 들으니 도적이 많이 생겨서 도로와 원관에서 도둑을 맞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무리를 모아 횡행하여 남의 재물을 겁탈하는 자도 또한 있다 하니 이와 같다면 그 배를 구제할 수 없으니 이미 입법한 조장을 상고하여 곧 체포하게 하고 도적을 잡는 방략이 혹 미진한 것이 있거든 사인을 갖추어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6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방어를 해이하게 한 평안도 관리들의 죄를 조사하게 하다. 평안도 관찰사에게 이르러서 도절제사와 여연 자성 무창의 관리가 방어를 해이하게 한 죄를 조사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계양군 이증이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술을 금하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두 번째 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112권 세종 28년 5월 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안지 이효정 김의지 유명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지로 예문제학을 이효정으로 중추원보살을 김의지로 인순부 윤을 유맹부로 수사헌지평을 권공으로
경상도 우도 도절제사를 삼고 조지소 별자 황곤 김삼근은 특별히 한 계급을 가하다. 이때 왕비를 위하여 불경을 쓰느라고 조지소로 하여금 경지를 만들게 하였는데 그 품질이 표전지보다 나아서 공력이 매우 어렵고 비용의 소모가 적지 않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8일 올해 첫 번째 기사 큰일을 제한 서문은 세자가 처결하게 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옳은 병이 있어 국가의 만기를 친히 결단하기 어려워서 큰일을 제한 외의 서문은 이미 세자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였었다. 지금 세자가 바야흐로 상중에 있으므로 크고 작은 일을 내가 친히 정단하였는데 근래의 전병이 점점 더하여 총철하여 다스리기가 더욱 어려우니 그 4대 교린에 관한 것, 변경에 관한 것, 문무사품 이상을 제수하는 것, 죄의 대수에 관한 것, 군사 쓰는 것, 중의 사형에 관한 것, 새로 세운 조장 가운데 따로 의논하는 것이 있는 것 등등의 일은 내가 친히 재결하겠고 그 나머지 사무는 모두 세자에게 맡겨 청결한다 하였다. 또 승정원에 전제하기를 국가의 섬으로 다시 세자로 하여금 재결하게 하였으니 도승지 외의 5승지는 각각 맡은 일을 가지고 세자가 있는 곳에 가서 신품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영릉의 봉분을 같이 하고 석양, 석호 등은 두 광중의 예로 하게 하다. 영릉을 봉분은 같이 하고 광중은 달리하며 석양, 석호, 석말, 석이는 두 광중의 예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황해도의 국고와 조전한 쌀콩으로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오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황해도의 각 고을에 구황할 곡식을 국고의 쌀, 콩 14,114석과 조전한 쌀, 콩 8,090석으로 제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동학정 기의 처자까지 안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사헌부에서 동학정의 기를 처자와 아울러 안치하고 속적을 끊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처자에게 미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벌이 이미 죄에 적당하니 다시 더할 수 없다 하였다. 관원에서 또한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의창군 이공이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외인 야인의 조공 불허 가뭄 대책에 관한 행사 온 주부 이선노의 상수문 신은 듣자오니 지혜 있는 자의 생각하는 바는 조짐이 보이기 전에 염려하고 달관이 있는 자의 꾀하는 바는 형적이 나타나기 전에 꾀한다 하였으니 만일 액항의 계책이 없으면 반드시 서재의 환란이 있는 것이니 그때 잘 도모하고 그 형세를 보아서 미리 막는 것이 국가의 건무요 고금의 통의입니다. 신이 열국의 세상을 고루 상고하여 보건대 혹은 흉년으로 인하여 적에게 침해를 당하고 혹은 상고로 인하여 고적에게 화를 받았으니 이것이 어찌 저쪽이 이쪽보다 강하고 이쪽이 저쪽보다 약한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국가의 근심을 당하여 비하하는 계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며 적국의 원한을 쉽게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나라에 저축이 없는데 용도는 실로 본다고 여러 번 대상으로 인하여 나라에 근심하는 빚이 있고 백성의 힘이 피지 못하여 모든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일체 정제하여 파하였으니 천재를 삼가고 재용을 전략하는 뜻이 깊고도 간절합니다. 다만 북쪽으로는 야인의 내조하는 자가 있고 동쪽에는 외노의 통신하는 자가 있어 수륙으로 연락부절하여 방문을 드리니 이것은 성상의 덕화가 미친 것이요 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모두가 우리의 종류가 아니어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니 와서 조공할 때에 임 엿보는 마음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조빙을 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간사하고 속임을 품는 자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또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왕래할 때 영로가 조폐하고 접대할 때 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신랑의 탐욕이 요구하는데 만족함이 없으니
한정이 있는 물건으로 한이 없는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옛날에도 어려운 것이 있었고 지금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또 왕년에 포주의 전쟁에 위험을 보이고 개선하였으니 깊이 쾌한 일이나 큰 괴수를 섬멸하지 못하였으니 만주에게 헌단을 맺는 것을 알 수 있고 갑자는에 외적의 목을 베어 두 번이나 황제의 뜰에 바쳤으니 저들은 굽고 우리는 고두며 이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천자가 그 의리를 아름답게 여기고 사책에 광채를 다하였으니 우리의 예는 그러하지만 저쪽의 현단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 무리들이 우리나라의 상고와 흉년의 근심 있는 것을 들으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중국의 불행은 외국의 오랑캐가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나라에서 옷간을 닫는 것이 훌륭한 계책이니 신은 원하건대 금년부터 이 아이의 내조와 외노의 조공을 일체 모두 허락하지 말고 수어의 방비를 거듭 엄하게 하여 수년의 풍년을 기다리면 누설 되는 근심을 염려할 것이 없고 비용의 폐단도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동쪽 외인과 북쪽 오랑캐에게 옛날보다 서로 친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틈이 생겨 얼마 안 되어 침몰할 것이라 하나 그러나 강성한 때에는 오는 것을 허가하여 약한 것을 보이고 위태하고 약할 때는 오는 것을 거절하여 강한 것을 보이는 것이 병가의 만세의 기이한 계책입니다. 왜냐하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록 틈은 있으나 시세의 강하고 약한 것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해가 작고 허락하여 서로 통계하면 비록 틈은 없으나 국가의 얕고 깊은 것을 쉽게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가 크니 해가 작은 것은 눈앞에 있어서 보통 사람도 알기 쉽지만은 해가 큰 것은 뜻밖에 나와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면 능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눈밖의 작은 해는 일시사분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지만은 뜻밖의 큰 것이면 실로 여러 해 동안의 업무가 쌓인 것이 크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마장경이 말한 화고는 많이 음미한데 감추어 있고 사람이 소홀히 여기는 데서 바란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경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신이 갑자는 가을에 아래기를 수가 병인에 이르면 화재가 나지 않으면 반드시 감을 것이라고 하였었는데 과연 금년봄에 이르러 큰 불이 분도해서 사냐를 태웠고 감은 기운이 운한에 너무 심하였습니다. 수확이라는 것이 좋기 징음할 것은 못되지만은 혹은 징음할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가 만일 결실이 안 된다면 명년의 굶주림이 더욱 심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환에 대비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은 생각하옵기를 천도가 위에서 운행하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인사를 아래에서 닦는 것은 오히려 미리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년, 7년에 백성이 들리고 야윈이 없는 것은 축적이 많아서 준비가 먼저 갖추어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창림이 지금 아직 실하지 못하고 부호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용도를 절약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또 수리가 농사에 이익되는 것이 큰데 우리나라의 제방의 법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각 고을의 거민들이 몰래 물이 적은 때를 타서 함부로 제방 뚜간에 경작하여 물이 많이 저수되면 터놓아서 물을 빼고 그 안을 사용하니 그 뜻밖의 비록 물이 많은 땅이 있어 그 이 까닭으로 저수가 되지 않으니 깊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호주로 하여금 각자의 제방의 수를 다시게 살피어 그 기지의 한계를 헤아리게 하여 그 안에 경작하는 자는 중하게 논지하고 도 맞고 금하지 못하는 수령은 또한 모두 문책하여 항식으로 삼으면 비록 한계가 있어도 그의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옵건대 예전에는 공장이 기술이 관한 것을 맡고서도 가나여도 사람들이 그르게 여기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언로가 크게 열리어 나라의 실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대간에 있는 자가 진언할 뿐이요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위에 말하는 자는 혹은 광이니 혹은 참이니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 구차히 용납하는 사람은 이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강직하여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은 이를 범하여 쓰이지 못하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구습인데 오늘날에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신이 성질이 본래 어리석고 곧아서 잘못 성상의 사랑을 이어서 다만 전하께 충성하는 것만 알고 무리를 돌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비록 문득 세상을
비난은 무릅쓰고 감히 죽을 것을 범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고 내 성상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남쪽 외인과 북쪽 오랑캐는 귀한 자가 심이 많으니 한나라에서 옥문관을 닫는 것 같이 할 수 없고 또 우리나라가 다만 수년의 가뭄이 있는 것뿐이요 허약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고 제방두고의 경작을 금하는 것은 영갑에 나타나 있으니 다시 새 법을 세울 필요 없고 지금에 있어 언로가 크게 열려 사람이 소회가 있으면 모두 상달할 수 있으니 선노가 말하기를 그 주위에 있지 않으면 말하는 자를 모두 광인이 차민이 한다 하는 것은 모두 지나친 언론입니다 하였다. 서재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음을 말한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시어소에서 서무를 재결하다. 세자가 시어소에서 조회하여 서무를 재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차에 돌아오다. 처음에 중궁이 미령함에 세자가 친히 스스로 약을 다리고 조금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기도하는 등사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 없는데 승하함에 빈전 옆에 거려하여 무릇 상제를 한결같이 예경대로 하여 고급하고 슬퍼하니 정성과 효도가 중요에 들리어 한나라 신민들이 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때 이르러 비로소 다시 명령을 받아 이를 보았다. 좀 착하.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영중추원사 조말생이 사직고자 상서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신이 제주롭지 못한 데다 지나치게 성은을 입었고 겸하고 늙고 병들어서 여러 차례 상언하여 물려가기를 빌었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나이 77세인데 본래 품질이 있어 잡아 캥기는 것이 날로 심하고 하물며 걸년 이래로 매양 한절을 만나 화국이 풍등하지 못하여 백성의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여 창고를 열어 진열하며 국고가 텅 비었는데 지금 농사탈을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니 신이 장례를 헤아리고 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늘이 견책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를 위하여 벼슬을 베풀었고 사람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영중추는 인신의 극품이온데 사람을 위하여 베푼 것이니 신이 이 직책을 받아 헛되게 천록을 먹으니 한재가 일어나는 것이 두렵건대 반드시 이것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직책을 면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인하여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상부에서 겸판통내 김포의 파면을 건의했으나 따르지 않다. 겸판통내 김포는 일찍이 영해 군수로 되어서 몰래 군기를 간통하고 도망하여 있다가 사유를 입었으니 엄난하고 간사하기가 지극합니다. 동반에 서용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하거나 하물며 판통내는 근시하는 직임이므로 정하건대 파면시키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시 주의 안을 상고하여 아래라 하고 조금 있다가 주서 권효량을 명하여 포의 일을 그때의 감사 남지에게 물으니 지가 아래기를 포에 범한 것이 벼슬 길에 누가 될 지경에 이르지 않았고 또한 도망하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은하지 마는 것이 가하다. 함부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통사 최윤으로 하여금 무창군에서 잡혀간 인구 오마의 쇠환을 창하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1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별시위 각 채아의 액을 정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별시의 원액 3천을 나누어 3번을 만들어 매 1번이 1000이고 매 도목의 4품 채아가 12, 5, 6품 채아가 각각 12, 7품 채아가 20,
8품체하가 30, 9품체하가 50인데 지금 번성하는 수가 400에 불과하여 상황의 체하를 사용하기가 미편하오니 원액을 다 보충할 동안에는 우선 4, 5, 6품 체하는 각각 5, 7품 체하는 8품 체하는 14, 9품 체하는 20으로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2일 김묘 첫 번째 기사. 종묘의 비를 빌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동궁에서 닷새 만에 한 번씩 문안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한남군 이어가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3일 산능도감으로부터 석실 축조에 대한 건의를 받다. 석실의 양방석, 북우석, 문역석 밑에 흙을 파서 평평하게 하고 숯가루는 빼고 다만 산물로 두께가 일척쯤 되게 채워서 다진 뒤에 지석을 배열하고 그 직석 사이에도 역시 산물로 메워 쌓고 그 위에 박석을 놓고 양방의 등석을 세우고 또 석실 바깥 사면에 지석을 제하고 산물을 써서 주회를 빙 둘러 쌓고 개석 위에는 두 개를 사척 쌓고 또 숟가루를 써서 주회의 두께 5촌으로 둘러쌓고 개석과 같이 개석에는 돌의 높고 낮은 것을 따지지 않고 각각 그 돌 위에 산물과 숟가루의 두께를 위에서 정한 척수 촌수와 같이 쌓아서 물이 흘러 정유할 곳이 없게 한 연후에 만석 둘레 안에는 오로지 본토를 써서 단단히 쌓아 섬원점 개석에 이르고 사면을 쌓을 때는 숯가루의 성들이 부호하여 높이 쌓기가 어려우니 석실 사면석 밖에 산물의 두께 4척을 계산하여 한 축판을 세우고 숯가루의 두께 5촌을 계산하여 또 축판을 세우고 두 축판의 두께가 합계 5촌이다. 두 축판 안에는 동자목을 써서 괴어 받쳐서 그 가운데를 비게 하고 방석과 내판 사이에는 산물을 다지고 외판 바깥과 땅 사이에는 본토를 써서 단단히 다진 연후에 두 축판을 빼내고 숟가루를 써서 그 가운데 메워 다지어 이렇게 쌓고 올리고 자는 영조척을 쓴다. 또 석실 안의 바닥에는 동망을 꽉 차게 깔고 동망의 사면에는 철차정으로 누르고 석재를 그 위에 놓고 석재 안에는 황토와 쇠사로 단단히 쌓고 석재 밖에는 본토와 거친 모래로 서로 섞어 메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산물은 석회, 쇠사, 백토를 말한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황해도의 명년 종자로 쓸 밀보리를 전라도에서 조전하는 1만석으로 제급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황해도의 밀보리가 여물지 못하여 명년의 종자가 염려되오니 전라도에서 조전하는 2만석 내에서 1만석을 제급하여 바꾸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제초를 권유할 것을 개성부 유수와 각도 관찰자에게 이르다. 대저 농사는 제때에 파종하고 풀을 메어야 장차 추수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금년에는 일찍 감으로써 파종을 다하지 못하였는가 염려되는데 비가 지금 흡족하지 못하니 비록 임묘가 되었더라도 잡초가 무성하여도 반드시 호미질하여 제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릇 사람이 하는 일은 마땅히 진력하여 늦출 것이 아니니 그 제초와 권과를 이미 세워진 조장을 상고하여 부지런히 권유하여 때를 잃지 않게 하여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과할 때 한갓 가혹하고 사납게 하는 것을 일삼아 독촉하여 침해하고 벌주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경이 이 뜻을 알아서 곡진하게 포치해서 가혹하지도 않고 완만하지도 않게 조처하는 것이 적당함을 얻게 하여 내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조화참참 이숙치의 줄기.
숙지는 첨서 밀직 이종학의 아들인데 나이 16세 생훈시에 합격하여 처음에 봉상욕사에 보직되었다가 여러 번 옮겨 사헌 감찰이 되었는데 어떤 일로 파면되었다. 경자내에 경기 경력이 되고 사헌 장령에 걸쳐 기윤년에 판종부 지형조사가 되었으며 신해년에 병조 참의가 되고 조금 뒤에 나가서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개축년에 장차 북정하려고 특명으로 평안도 도관찰사를 삼았는데 마초와 군량을 나르듯이 운반하여 사기가 심히 급박하였으나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그 공으로 공조 조화참판을 제수하고 인하여 감사가 되었다. 이듬해 겨울에 불러서 대선을 제수하였는데 그때 한길도 감사가 비었었다. 임금이 적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걱정하니 묘당에서 숙취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생각은 하였지만은 올해 서쪽에서 노고하였기 때문에 두 번 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명하여 관찰사를 삼았다. 경신년에 지중추가 되고 조금 뒤에 공조 판사에 옮겼으며 신유년에 의정부 우참찬에 발탁되고 을충년에 조화참찬에 승진하여 드디어 판호주를 겸하였다. 이때 이르러 졸환이 나이 57세이다. 조의를 2일 동안 정지하고 조위와 부의와 치전을 의식과 같이 하고 시호를 순절이라 하였으니 두루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순이요 청렴하여 욕심을 이기는 것이 절이다. 사람됨이 풍채가 깨끗하고 기품이 다 나였으며 중요의 벼슬을 고루 지냈으나 서사는 것이 정밀하고 상세하여 세 번 생각하여 행함으로 실패하는 일이 적었다. 그러나 임금의 뜻을 잘 맞추어 무릇 국사를 의논하며 반드시 먼저 임금의 뜻을 엿보아 이동하는 것이 이동이 있는 것이 없으니 당시 의논이 얇게 여기었다. 또 성품이 유약하여 부인에게 쥐어지네요. 비록 병이 있어 약을 다리때도 여자 종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아들이 없었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응인 90인을 30인으로 감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응인이 3패인데 한 패가 각각 30인이어서 총수가 90인입니다. 이와 같은 흉년에 그 수가 너무 많사오니 매 한 패마다 각각 10인으로 하여 합계 30인 이외의 그 나머지는 우선 감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5일 의모 두 번째 기사 귀농할 곳이 없는 충순위에게 종전처럼 시위하게 하다. 충순이 남육 등 117인이 상사하기를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각 일을 놓아보내는데 신등은 항상 서울 안에서 살아서 귀농할 곳이 없사오니 원하옵건대 종정대로 시위하게 하소서하니 명하 입번하게 하고 귀농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옵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경중 각사의 원리 액수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중 각사의 원래 임용하는 원리를 이미 일찍이 액수를 정하였는데 만일 한 사에 두세 사람을 구임한다면 제수할 때 매우 장애가 있사오니 성공감에 두 사람, 정구서, 의연고, 종묘서, 문서전, 소격증, 장흥고에 각각 한 사람을 종전대로 구임하로 하고 그 외에 예빈시는 세 사람에게 둘을 제하고 전농시 사제감은 각각 두 사람으로 해서 하나를 제하고 군기감은 세 사람에서 하나를 제하고 도가는 세 사람에서 하나를 제하여 상한 구임의 원리는 이미 수교한 것에 의하여 품질을 구애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충실한 자로 택하여 자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충청도의 콩씨를 군자감 의창의 5만석으로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상신하기를 충청도의 콩씨를 군자감 의창의 5만석으로 제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5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검시할 때 오부에서 초금 한승부회가 복금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검시하는 장식을 본주로 하여금 간판하여 자호를 인출하고 답인을 시행하여 한승부와 각 부에 나누어 보내어 명백하게 치부하고 오부에서 초금한 뒤에 검시장을 곧
본조에 보고하고 또 한승부가 볶음하여 그 장을 본조에 옮기면 상복사에서 초금 볶음장 안의 각고 다른 것을 전장하여 상고에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시호소에 조회하고 여차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황희, 하영, 김정수, 황보인 등과 병경에서 야인 수색을 의논하다. 임금이 군사를 보내어 파제강 야인이 우리 국경을 가만히 엿보는 자를 수색하려고 사인 노숙동을 불러 비밀히 정부에 의논하니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이 말하기를 적의 길을 엿보는 형적이 이미 나타났으니 마땅히 가서 수색하여 잡아서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하여야 하오나 만일 수색하여 잡으려고 하면 토병에게만 오로지 맡길 수 없고 경중의 조련된 군사와 하포장 등 각 사람을 마땅히 아울러서 거느리고 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흉년이 들어서 민생이 지극히 어려우며 또 더운 여름철을 당하였고 비록 군사만 쓰려고 하여도 농민도 아울러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식량을 싸가지고 가는 것이 또한 어렵습니다. 신등은 원하건대 여름철 동안에는 변비를 거듭 엄하게 하여 방수를 더 부지런히 하고 추수 뒤에 비밀리에 간첩을 보내어 자세히 성식을 탐지하고 날랜 군사로 날쌔게 나아가서 건경에서 고기를 잡고 사냥때를 기다려 기회를 타서 덮쳐 잡되 여러 날을 머무르게 하지 말고 저것들로 하여금 자취를 거두게 하면 우리는 만전이 될 것입니다. 하고 좌찬성 황보이는 말하기를 적은 무리가 본래 두려워하고 끓이지 아니하여 건경을 엿보고 지금 또 변경을 범하여 약탈하고 사로잡아 돌아갔으니 만일 한번 징계하지 않으면 침해하고 업신여김이 한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통분한 일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각 구자의 만호와 여연, 자성, 위원 등 각 고을에 항상 살고 있어 산길의 험하고 쉬운 것과 정로의 요해처를 잘 아는 자 세 사람을 정하게 가려서 장수를 삼아 각각 정해한 기병 100명을 거느리고 주화 두세 자루를 싸가지고 장졸 60인 내에 화포군 30인은 각색 화포를 싸가지고 방패 30인은 방패와 장금을 싸가지고 길을 나누어 나아가 한때는 여연으로 한때는 자성으로 한때는 위연 2, 3 사이로 쫓아 세 길을 아울러 나아가 뜻밖에 출현하여 기회를 타서 날쌔게 돌진하여 덮쳐 잡아서 소멸하소서. 또 반드시 일찍 도모하여야 합니다. 만일 달포만 늦어도 장마 가지고 물이 창이라면 왕래가 막혀서 군사를 행할 수 없습니다. 군사가 강을 건넌 뒤에는 각 고리 수령과 각 구자의 만으로 하여금 강변 요회처에 군사를 직결하게 하여 변에 대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우찬성 김종수는 말하기를 적의 오랑캐가 이리처럼 탐하여 때를 타서 겁탈하고 약탈하나 한 번만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죽기를 두려워하여 새처럼 달아나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응징하여 위험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랑캐의 성질이 교활하여 정탐하고 엿보는데 교모한데 새로운 무창을 범하였으니 우리가 방비가 있을 것을 알고 또 가서 정벌할까 염려하여 생각하건대 필시 2~5달 동안은 감히 변세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또 여름철에 빗물이 때때로 이르면 산은 험하고 물은 깊어 발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활의 힘이 눕고 약하며 기계가 적고 습하여 쓸 수 없습니다. 원컨대 가을철에 선선하기를 기다려서 저들이 고기를 잡고 사냥한 때를 타서 날랜 군사로 깊이 들어가서 길을 나누어 수색하여 잡게 하소서. 군량과 기계와 기병, 보병이 많고 적은 것과 출입하는 기밀에 대한 상세한 질문은 황보인과 그 방면의 사변을 잘 아는 사람을 하여금 있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우참찬 정갑선은 말하기를 만일 적도가 사람의 말을 잡아가서 뒤를 밟아 죽고 쫓기고 하거나 혹 시경을 범하여 침략해서 사기가 급박하다면 부득이하지만 지금 적이 이미 변경을 범해서 약탈하고 포로하여 자취를 거둬 도망한 지가 달이 넘었는데 바야흐로 흉년이고 농사에 한창 바쁜 달에 군사를 이렇게 변경에 나가서 식량을 부족하게 하고 농사를 폐지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예전에 상복을 입고 종군하고 흰옷을 입고 군사를 일으킨 것은 모두 형세가 급박한 데에서 나왔고 안위에 관계되어 그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랑캐의 쥐처럼 도둑질하고 개처럼 훔치는 것은 역대에 모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상이 빈전에 있어서 온 나라가 애통하여 곡성이 끊이지 않고 비가 시기를 어기어 날은 가물고 바람은 높으니 병기를 번쩍여 위험을 보이는 것이 또한 그때가 아닙니다. 하물며 적도들이 개축년의 거사에 징계되었으니 어찌 오늘의 경략을 기다린 뒤에야 우리의 강약을 알겠습니까? 지금 비록 군사를 들어 위험을 보이더라도 회군한 날래 만일 빈틈이 있으면 저기 숨어서 여부와 변방을 범하는 것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농사 틈에 적 오랑캐들이 근심 없이 전과 같이 가까운 지경이 왕래할 때를 기다려 비밀히 간첩을 놓아 그 기회를 맞춰 뜻밖의 군사를 내면 사로잡고 소멸하는 것이 그의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바람이 불며 비가 오고 추워서 솜저고리를 입는 사람이 있었다.